안녕하세요. 문홍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사실 앞에서 1차 함수 배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거의 배웠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자,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오늘 요 두 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성공이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라는 개념이야. 기울기. 뭔가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기분이지. 거꾸로 해도 기울기. 자, 이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정의를 써보면 이런 거야. x 증가분의 y의 증가분이야. 자,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볼 거야. 좌표 평면상에서 볼 건데 이렇게 x축이 있어. 뭐 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진짜 직선이 있는 거야. 가령 선생님이 두 점을 잡아봤어.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잡아봤어. 그럼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얘가 0,0이야.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자 1,2야. 그럼 이 0,0에서 1,2까지 가는데 지금 이 좌표에서 이 좌표까지 가는데 과연 x는 얼마나 증가하고 y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자, 한번 볼게. 0,에서 1,2를 가는데 그럼 x 증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하게, 즉 이 좌표를 가는데 x축과 평행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와? 정확하게 이 밑에, 수직으로 밑에까지 딱 오는 거야. 그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사실은 y는 이만큼을 증가해야 우리가 이 좌표로 가겠지. 그렇지 않니? 0,에서 1,2까지 이렇게 직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x는 얼만큼 증가했는지 y는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려면 0,0에서 먼저 1,2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x 이렇게 증가해 얼마나 증가했을까?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가보냐면 1,0까지를 가보는 거야. y좌표는 변동 없이 x좌표까지만 딱 가는 거야. 그럼 y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보기 위해서는 x좌표는 그대로 놓고 y좌표 얼마나 간지 y좌표만 딱 보는 거지. 그럼 니네가 봐봐. x 얼마나 갔니? 1분의 1. 요 길이가 1이잖아. 어떻게 알아? 1에서 0 빼면 되잖아. 이 길이는 2지. 그래서 1분의 2인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얘 기울기를 1분의 2다 해서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있어.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점을 잡아. 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잡아? 그럼 선생님 이번엔 제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2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디서든 두 점을 잡아서 내가 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보잖아? 그럼 항상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걸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거를 표현을 해볼 건데, 다시 표현해 볼 건데, 우리가 x축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선생님이 한 점을 뭐라고 잡았냐면 이렇게 잡아볼 거야. x1, y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다른 한 점을 선생님이 x2, y2라고 한번 잡아볼 거야. 그럼 기울기라는 건 이런 거네. x가 일단 여기 정확하게 x축하고 평행하게 이 밑에까지 딱 온 다음에 y 증가분을 여기서 이렇게 딱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기울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요 좌표는 x1이고 여기 요 좌표는 이제 x2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냐면 x2에서 x1을 뺀 거야. 즉 x 증가분이라는 건 즉 요 길이를 말하는 건데 요 길이는 x2에서 x1을 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라는 거는 우선 x2에서 x1을 뺐다고 할 수 있지. 두 개 좌표를 보면 그 다음에 자, 요 길이를 볼 건데 요 길이 이번에 이게 y의 증가분이었잖아. 그럼 얘는 지금 y2고 이 좌표는 얘는 y1이니까 얘는 y2에서 y1을 빼면 되겠지. 그럼 좌표 두 개가 주어지면 x2에서 x1 뺀 거분에 y2에서 y1 뺀 거를 적으면 되는 거야. 아,
이 x에서 이 x를 뺐으면 y도 이 y에서 이 y를 빼기만 하면 분모분의 분자에 올리면 그게 그대로 기울기가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애들 아마 눈치챘으려나? 결국은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거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 그지? 본 적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잖아. 세타? 직각삼각형에서 중3 2학기 때 배웠나? 이 길이분의 이 길이 뭐야 이게? 밑변분의 높이? 맞아. 탄젠트 세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잖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시대 막 탄젠트 세타가 등장하기 시작해. 탄젠트 몇 도? 탄젠트 몇 도? 이렇게 주어지면 그게 사실은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하기도 해. 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분의 이거 막 옛날에 이런 거 배웠잖아. 막 탄젠트에서 이거분의 이거는 탄젠트야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 그게 기울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뭐냐면 자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야. x축 이렇게 있어. x축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만약에 x축하고 이 세타가 중요하잖아. 각도 30도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30도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탄젠트 30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기울기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탄젠트 30도가 얼마라고 배웠냐면 루트 3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이 x축하고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기울어져 있다. 이 직선이. 그러면 뭘 준 거냐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준 거야. 자, 또 많이 본 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엔 x축하고 이렇게 45도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을 주잖아. 그러면 이 기울기는 결국 탄젠트 45도를 의미해.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탄젠트 45도는 1이라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으로 4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기울기가 1이라고 준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하나만 더 할 건데 어차피 탄젠트 문제는 셋 중에 하나가 주어졌다고 보면 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60도를 이루는 게 주어질 수 있어. 양의 방향과 60도? 즉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60도인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배웠냐면 루트 3이라고 배웠다고. 그래서 x축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루고 있다. 직선이. 그러면 기울기는 탄젠트 60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주어진 거와 같은 얘기다 이거야. 아, 선생님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다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의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어. 그 첫 번째가 기울기, 거꾸로 기울기라고 기울기. 그 기울기라는 건 이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다. 직선이란 건 항상 x 증가분의 y 증가. 어떤 좌표 두 개를 잡잖아. 어떻게든 두 개를 잡아도 그 값이 다 일정해. 그러니까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좌표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야. 방향을 잘 봐야 돼. 만약에 x끼리 이렇게 뺐는데 y끼리 이렇게 빼버리잖아? 그럼 값이 안 나와. 같이 빼야 돼. x 이렇게 뺐어? 그 분모로 보내? 그 분자에도 y 이렇게 빼야 돼. 알겠지? 만약에 x 이렇게 뺐어요, 선생님. 그럼 y도 이렇게 빼기만 하면 사실 기울기는 똑같아요. 다시 분모는 기울기의 분모는 x끼리 뺀 거. 분자는 y끼리 뺀 거. 방향이 같아. 이렇게 뺐으면 이렇게 빼야 된다. 기억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니까 어때?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 직각삼각형에서 아 이건 이거분의 이거? 많이 봤는데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였다. 그래서 우리 기울기는 이렇게 자, 잘 가려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탄젠트 세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건 크게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주어지는데 탄젠트 30도일 때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하고 똑같고, 탄젠트 45도는 기울기가 1이라고 주어진 거하고 똑같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으로 주어진 거하고 동일하다 이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기울기를 만나봤어. 두 번째는 뭐냐? 절편이라는 거야. 절편. 자, 우리가 절편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픈가요? 어떻게 떡 이런 거 이름이잖아. 떡 이름? 왜 이게 절편이냐면, 자, 선생님 이번에는 이 절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한번 다 그려볼 거야, 이렇게. 자,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올라가는 것만 그렸으니까 한번 내려와 볼까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잘 보니까 말이지. 요 점, 뭔가 좀 그지? 뭐가 이상하지? Y축을 얘가 잘라버렸잖아? 직선이 쭉 가는데 Y축을 여기서 딱 자르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선 X축을 딱 자르고 지나가지, 이 점에서는. 이걸 우리가 절편이라고 그래. 그 Y축을 자르고 지나갔으니까 얘가 이름이 Y절편이야. Y절편. 그 다음에 얘 봐봐. 얘는 X축을 이렇게 딱 자르고 지나갔지. 직선이 X축을 딱 자르고 지나갔다 해서 얘를 이름을 X절편이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불러. 자, Y축을 자르고 지나가면 Y절편, X축을 자르고 지나가면 X절편인데, Y절편의 특징을 보면 이런 거야. Y축을 자르고 지나가. 근데 Y축이라는 건 다 X가 0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0을 집어 넣을 거야. 자, 일단 기억을 해.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0을 넣는다. 그 다음,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X축인 Y가 0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구할 거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절편이라는 거는 X축을 자르고 지나가면 X절편, Y축 자르고 지나가면 Y절편인데, Y절편 구할 때는 X에 0을 집어넣고, X절편 구할 땐 Y에 0을 집어넣는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기울기하고 결국 절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볼 건데, 첫 번째 형태는 뭐냐? 우리가 기울기하고 뭐가 주어졌냐면,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주어지고 Y절편을 N이라고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Y절편 X값이 0인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 Y절편 N이라고 주어지면 N인 상황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그냥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기로 약속한다.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럼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 표현을 볼 건데, 자, 두 번째 표현은 이번에는 기울기하고,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y절편이 주어진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한 점이 주어진 거야. 꼭 여기 점이 주어진 게 아니고 다른 데 점이 주어진 거야. 근데 이 점을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좌표 하나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잘 봐야 돼. y는 자, m에 지나는 점이 뭐라 그랬지? 지나는 점이 x1, y1이 주어졌다 그랬지?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m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x 빼기 x1 더하기 y1이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볼게. 다시 적어볼까? 다시 m에 x 빼기 x1에 더하기 y1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써본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지나는 점이 다른 한 점이 또 주어진 거야. 뭐 여기 한번 선생님 표현해볼까? 이 점이 x2, y2 이렇게 주어진 거야. 다시 얘기해보면 자, 이런 거야. 자,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진 거야. x1, y1하고 x2, y2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사실 앞에 본식 봐봐.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 기울기 자리에 다른 표현을 쓸 거야. 똑같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 자리에 다른 표현을 쓸 거야. 어떻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었잖아. 저 앞에 볼까? 봐봐. 아까 좌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했었지. 이렇게 x끼리 뺀 거 분해 이렇게 y끼리 뺀 거. 또는 이렇게 x끼리 뺀 거 분해 이렇게 y끼리 뺀 거. 사실 방향만 같으면 된다 그랬어. 그럼 자, 요 자리에 그걸 넣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기울기 자리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을 넣고 똑같이 써주면 돼.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우린 얘도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이다 이거야. 자, 물론 여기에 요 두 좌표가 바뀌어서 선생님 이게 자리를 바꿔도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아시겠죠? 방향만 같으면 돼. 이 지나는 점은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다시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기울기하고 절편이 핵심이야.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지면 그냥 바로 y는 mx 더하기 n,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기울기는 그대로 주어졌는데 y절편 대신에 다른 지나는 점이 주어진 거 그냥 한 점. y절편 말고 다른 점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y는 기울기를 쓰고 x 빼기 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돼. 즉 지난 한 점이 이렇게 여기에 두 개가 딱 들어오면 돼. 물론 조심해야 될 거 여기는 빼기 x1인데 여긴 더하기 y1이긴 하지.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하고 점이 아니고 두 점이 주어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기울기 표현을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x끼리 이렇게 뺐다면 분자는 y끼리 이렇게 뺀 그 형태가 얘가 바로 기울기인 거지. 기울기가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동일하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 표현들 잘 익혀두고 자, 이제 문제를 보자고. 자, 이제 159번 문제를 볼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아까 배웠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돼. 자, 첫 번째가 이제 기울기하고 뭐가 주어진 경우냐면 y절편이 주어진 경우야. y절편은 이제 빼기 3이라고 주어졌지. 우리는 아까 그 표현 그대로 쓰면 y는 어떻게 쓰기로 했니?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 이렇게 쓰기로 했지. mx 더하기 n 그대로 그냥 표현하기만 하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이제 빼기 3이라고 주어지고 지나는 점을 준 거야. 걔가 2, 빼기 4다.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는 자 기울기 쓰고 지나는 점이 어떻게 표현되기로 했냐면 얘는 x 빼기 2로 들어오고 얘는 그대로 오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이런 식으로 2는 x 빼기로 이렇게 해서 2가 들어오고 y 좌표는 그대로 y 좌표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전개를 해주기만 하면 돼. 전개는 y는 빼기 3x에 자 전개하면 6에서 4를 뺐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진 거야. 두 점이 자 2,1하고 4,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아까 했던 표현 기울기 대신에 두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진 거랑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럼 y는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x끼리 뺀 거 이게 분모로 들어와 4에서 2를 뺀 거 y끼리 뺀 거. 야, 이게 실수하기가 좋아. 선생님 지금 x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뺐잖아. 분자에 쓰는 것도 y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꼭 빼야 돼. 바꾸면 큰일 나. y 증가분. 얘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선생님 이번에 얘로 한번 볼까? 그럼 x 빼기 2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 근데 사실 얘가 기울기였잖아.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라고 준 거랑 똑같아. 기울기가 2분의 4니까 2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y는 어떻게 되는 거니? y는 2x. 자, 2x에다가 자, 빼기 2 곱하면 빼기 4에 1을 더하니까 빼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저 표현을 다시 볼 거야. 선생님 처음에 기울기하고 y절편 하면 그냥 기울기하고 y절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지나는 점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는 두 점을 주더라도 기울기 표현을 우리는 두 점을 이용해서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결국 이걸 다 쓰고 나잖아? 정리를 해주고 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 다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무엇이다? 기울기고 얘는 무엇이다? y절편이다. 그래서 사실 직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저 기울기하고 y절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현. 결국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4번 문제부터 볼 건데 159번에 4번을 보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빼기 6이야?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이렇게 x축이야.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x절편은 3이야. 여기 x절편 여기 3이 이렇게 있어. 그 말은 얘들아 x절편이라는 건 x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점이잖아. 그럼 x절편은 이걸 알았지. 선생님이 다 y값이 0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럼 이게 3이라는 얘기는 y가 0인 거니까 3,0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지나는 한 점을 사실 준 거라고 얘기해도 똑같지? 그 다음에 y절편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빼기 6? 근데 선생님 아까 y절편이라는 거는 y절편이 y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이 점이 빼기 6이라는 건데 그 말은 y축은 x가 0인 값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는 일단 0이란 얘기야? 0, 빼기 6을 지난다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두 점을 줬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y는 어떻게? x끼리 뺀 거 3분의 y끼리 빼면 0에서 빼기 6 뺐으니까 6 이렇게 쓰고 x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 x 왜? y절편은 줬잖아. y절편은 그냥 빼기 6이라고 쓰면 되겠지. 다시 써보면 y는 2x 빼기 6이다. 결국 기울기하고 y절편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선생님 지금 x절편을 준 거는 y값이 0일 때를 말한 거고 y절편을 준 거는 x값이 0일 때를 말한 거다 이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하냐? 봐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나보고 얘들아 x절편은 얼마니? y절편은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x절편이라는 거는 x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이 점을 구하라는 거잖아 사실. 근데 걔는 y가 0이라고. 그 y에다 0을 집어넣는 거야. y에 0을 집어넣었잖아. y가 0이라는 뜻이라고. y가 0? 0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x 빼기 6이니까 x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넘어가면 2x가 6이니까 x는 3입니다라고 알 수 있지? 그래 이게 x절편인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x절편 어떻게 구했니? y에다 0을 집어넣었다. 이거 y에 0을 집어넣었더니 x절편이 나오는 거야. 그럼 y절편은요? 물론 선생님 보자마자 얘가 y절편이잖아요. 이렇게 알면 되지만 이 말은 x에 0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야. x에 0을 집어넣자. x 0 집어넣으면 y는 빼기 6이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 다시 뭐라고?
x절표는 y에다 0을 집어넣고 y절표는 x에 0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5번하고 6번은 조금 특이한데 5번은 이런 거야. 2, 빼기 3을 지나는데 갑자기 뭐 다른 게 주어질 줄 알았더니 x축에 평행하대.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런 거야. x축 이렇게 있어. y축 이렇게 있어. 2, 빼기 3을 지났는데 선생님 한 2, 빼기 3이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 얘가 2, 이제 빼기 3이야. 다시 써보면 얘가 2, 빼기 3이야. x축에 평행하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 표현해야 되지? 얘가 x축이잖아? 여기에 평행해? 아, 그러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우리가 x축에 평행하다 또는 y축에 평행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x축이란 건 다 y가 얼마로 이루어진 거야? 얘는 다 y가 0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럼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지금 2, 빼기 3이야? 여기를 지나 2, 빼기 3? 그럼 x축에 평행한 건 사실은 y 값이 다 일정한 거야. 아까 봐봐. x축은 다 y가 0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y가 다 0으로 일정하다고. 그래서 x축 대신에 y는 0을 써도 돼. 2, 3을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도 사실은 y가 다 얼마인 걸로? 그러면 얘는 빼기 3으로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답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어렵지 않지? 그게 이런 거네. x축에 평행하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 y는 뭐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지나는 점에 y좌표인 거지. 사실은 y는 빼기 3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자, 6번 볼게. 6번을 봤더니 이번엔 빼기 4,5를 지나고 이번엔 어디에 평행하대? y축에 평행하대. 선생님 x축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x축의 수직이라는 거는 얘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 다시 해보면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y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일한 말이지. 그럼 선생님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 x축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있다. 빼기 4,5를 지난대. 여기쯤 이렇게 빼기 4, 5라고 이렇게 있다. 얘를 지나는데 이번엔 이렇게 y축에 평행하대. y축에 평행한 거야. 그럼 아까 y축은 다 x가 0인 값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다 x가 얼마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겠니? x가 다 얼마야? 빼기 4로 이루어져 있겠지. 아니 아까 좌표가 빼기 4,5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다 얼마인 점들이야? x가 빼기 4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인 x는 빼기 4라고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y축에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x는 얼마 하고 x좌표를 적어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사실 중요한 건 뭐였어 얘들아? 촥촥 가보자. 처음에 봤던 기울기하고 y절편 주어진 경우, 그 다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주어진 경우, 또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이게 사실은 제일 오늘의 핵심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 159번 문제를 볼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아까 배웠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돼. 자, 첫 번째가 이제 기울기하고 뭐가 주어진 경우냐면 y절편이 주어진 경우야. y절편은 이제 빼기 3이라고 주어졌지. 우리는 아까 그 표현 그대로 쓰면 y는 어떻게 쓰기로 했니?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 이렇게 쓰기로 했지. mx 더하기 n 그대로 그냥 표현하기만 하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이제 빼기 3이라고 주어지고 지나는 점을 준 거야. 걔가 2, 빼기 4다.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는 자 기울기 쓰고 지나는 점이 어떻게 표현되기로 했냐면 얘는 x 빼기 2로 들어오고 얘는 그대로 오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이런 식으로 2는 x 빼기로 이렇게 해서 2가 들어오고
y좌표는 그대로 y좌표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전개를 해주기만 하면 돼. 전개는 y는 빼기 3x에 자 전개하면 6에서 4를 뺐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진 거야. 두 점이 자 2,1하고 4,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아까 했던 표현 기울기 대신에 두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진 거랑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럼 y는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x끼리 뺀 거 이게 분모로 들어와 4에서 2를 뺀 거 y끼리 뺀 거. 야 이게 실수하기가 좋아. 선생님 지금 x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뺐잖아. 분자에 쓰는 것도 y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꼭 빼야 돼. 바꾸면 큰일 나. y 증가분. 얘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선생님 이번엔 얘로 한번 볼까? 그럼 x 빼기 2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 근데 사실 얘가 기울기였잖아.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준 거랑 똑같아. 기울기가 2분의 4니까 2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해보면 y는 어떻게 되는 거니? y는 2x. 자 2x에다가 자 빼기 2 곱하면 빼기 4에 1을 더하니까 빼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저 표현을 다시 볼 거야. 선생님 처음에 기울기하고 y절편 하면 그냥 기울기하고 y절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지나는 점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점, 지나는 두 점을 주더라도 기울기 표현을 우리는 두 점을 이용해서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결국 이걸 다 쓰고 나잖아? 정리를 해주고 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 다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무엇이다? 기울기고 얘는 무엇이다? y절편이다. 그래서 사실 직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저 기울기하고 y절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현. 결국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4번 문제부터 볼 건데 159번에 4번을 보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빼기 6이야?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이렇게 x축이야.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x절편은 3이야. 여기 x절편 여기 3이 이렇게 있어. 그 말은 얘들아 x절편이라는 건 x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점이잖아. 그럼 x절편은 이거라 그랬지. 선생님이 다 y값이 0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럼 이게 3이라는 얘기는 y가 0인 거니까 3,0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지나는 한 점을 사실 준 거라고 얘기해도 똑같지? 그 다음에 y절편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빼기 6? 근데 선생님 아까 y절편이라는 거는 y절편이 y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이 점이 빼기 6이라는 건데 그 말은 y축은 x가 0인 값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는 일단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0, 빼기 6을 지난다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두 점을 줬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y는 어떻게? x끼리 뺀 거 3분의 자 y끼리 빼면 0에서 빼기 6 뺐으니까 6 이렇게 쓰고 x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 x 왜? y절편은 줬잖아. y절편은 그냥 빼기 6이라고 쓰면 되겠지. 다시 써보면 y는 2x 빼기 6이다. 결국 기울기하고 y절편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선생님 지금 x절편을 준 거는 y값이 0일 때를 말한 거고 y절편을 준 거는 x값이 0일 때를 말한 거다 이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하냐? 봐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나보고 얘들아 x절편은 얼마니? y절편은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x절편이라는 거는 x축을 자르고 지나가는 이 점을 구하라는 거잖아 사실. 근데 걔는 y가 0이라고. 그 y에다 0을 집어넣는 거야. y에 0을 집어넣었잖아. y가 0이란 뜻이라고. y가 0, y가 0. 0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x 빼기 6이니까 x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넘어가면 2x가 6이니까 x는 3입니다 라고 알 수 있지. 그래 이게 x절편인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x절편 어떻게 구했니? 어떻게 구했니? y에다 0을 집어넣었다. 이거 y에 0을 집어넣었더니 x절편이 나오는 거야. 그럼 y절편은요? 물론 선생님 보자마자 얘가 y절편이잖아요. 이렇게 알면 되지만 이 말은 x에 0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야. x에 0을 집어넣자. x에 0 집어넣으면 y는 빼기 6이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 다시 뭐라고? x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고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5번하고 6번은 조금 특이한데 5번은 이런 거야. 2, 빼기 3을 지나는데 갑자기 뭐 다른 게 주어질 줄 알았더니 x축에 평행하대. 그럼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런 거야. x축 이렇게 있어. y축 이렇게 있어. 2, 빼기 3을 지났는데 선생님 한 2, 빼기 3이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 얘가 2, 이제 빼기 3이야. 다시 써보면 얘가 2, 빼기 3이야. x축에 평행하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 표현해야 되지? 얘가 x축이잖아? 여기에 평행해? 아, 그러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우리가 x축에 평행하다 또는 y축에 평행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x축이란 건 다 y가 얼마로 이루어진 거야? 얘는 다 y가 0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럼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지금 2, 빼기 3이야? 여기를 지나 2, 빼기 3? 그럼 x축에 평행한 건 사실은 y 값이 다 일정한 거야. 아니, 아까 봐봐. x축은 다 y가 0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y가 다 0으로 일정하다고. 그래서 x축 대신에 y는 0을 써도 돼. 2, 3을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도 사실은 y가 다 얼마인 걸로? 그러면 얘는 빼기 3으로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답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어렵지 않지? 그게 이런 거네. x축에 평행하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 y는 뭐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지나는 점에 y좌표인 거지. 사실은 y는 빼기 3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자, 6번 볼게. 6번을 봤더니 이번엔 빼기 4,5를 지나고 이번엔 어디에 평행하대? y축에 평행하대. 쌤 x축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x축의 수직이라는 거는 얘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 다시 해보면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y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일한 말이지. 그럼 선생님 한번 이렇게 표현해볼게. x축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있다. 빼기 4,5를 지난대. 여기쯤 이렇게 빼기 4, 5라고 이렇게 있다. 얘를 지나는데 이번에 이렇게 y축에 평행하대. y축에 평행한 거야. 그럼 아까 y축은 다 x가 0인 값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다 x가 얼마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겠니? x가 다 얼마야? 빼기 4로 이루어져 있겠지. 아니, 아까 좌표가 빼기 4,5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다 얼마인 점들이야? x가 빼기 4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빼기 4라고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y축에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x는 얼마 하고 x좌표를 적어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사실 중요한 건 뭐였어, 얘들아? 촥 가보자. 처음에 봤던 기울기하고 y절편 주어진 경우, 그 다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주어진 경우, 또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이게 사실은 제일
오늘의 핵심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60번을 보자. 160번을 보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X축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60도다 이거지. X축과 양의 방향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근데 아까 설명했잖아. 기울기하고 똑같은 게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대신에 뭐가 주어진 거냐면 기울기 대신에 탄젠트 60도가 주어진 거지. 같은 얘기를 그랬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아까 정리해줬는데 탄젠트 60도 얼마였니 이거? 루트 3이었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 빼기 2, 루트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쉽네. 기울기와 지난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y는 어떻게 표현해? 루트 3에 지나는 점이 얘니까 x 더하기 2에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되지. 정리를 해보면 y는 루트 3x 그 다음에 2루트 3, 루트 3도 하니까 3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 161번을 보자.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준 게 아니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선생님 그냥 표현해 볼게. 뭐 여기에 이렇게 1,2가 이렇게 있고 선생님 순서가 1,2가 있고 여기는 막 2, 빼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막 4,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한 직선 위에 다. 선생님 처음에 기울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우리는 그 두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얘랑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나 얘랑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나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선생님 지금 순서 잘못 쓰셨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울기를 표현하기만 하면 두 점 갖고 기울기를 표현하기만 하면 다 똑같다 이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 이 두 점 갖고 기울기 표현해볼까? 기울기 어떻게 표현했지? x끼리 이렇게 빼? 자, 2에서 1을 뺐어. y끼리도 어떻게 빼기로 했니? 이렇게 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빼기 a에서 2를 뺀 거야. 그거랑 누구랑 똑같아? 선생님 이렇게 뺀 거랑요. 이렇게 빼면 안 되나?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두 점을 잡았는데 선생님 이렇게 꼭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x끼리 빼? 4에서 2를 뺐어. 그럼 이렇게도 빼야 되잖아. a에서 빼기 a를 뺀 거지. 이게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다른 두 점을 한번 다른 두 점 뭐 이렇게도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얘는 일단 얼마야? 분모 1이니까 빼기 a 빼기 2는 얘는 2잖아 2? 그럼 2분의 얼마야 2분의 2a죠. 그럼 이 약분해서 a 쪽으로 넘겨주면 얼마야? 2a가 빼기 2니까 a는 빼기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다? 다시 어떤 얘기였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어떤 두 점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울기를 표현하면 다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162번을 보자. 162번 삼각형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는데 한번 예를 한번 해볼게.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A라는 점이 0,7이야. 자, 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선생님이 빼기 1,5야. 자, C라는 점이 3,1이야. A, B, C가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냐면 얘를 지나. 그러면서 이 삼각형을 내가 2등분하고 싶은 거야. 딱 둘로 나누고 싶어. 정확하게. 그러면 A랑 어디를 지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정확히 2등분이 될까? 내가 이렇게 2등분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쫙 해서 얘가 정확히 이렇게 2등분이 되게 하고 싶어.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는데 두 점에 정확히 이 중간을 자르면 즉 이 길이가 둘이 같기만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도 같지. 그러니 이 두 좌표의 중점을 구하기만 하면 되네. 우리 중점에 대해서는 바로 전했잖아. 중점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 자,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얘가 1, y끼리 더해. 얼마야? 6. 얘를 2로 나눠. 얼마야? 3을 지나는 거야.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을 2등분하면 하려면 1,3을 지나면 되는 거지. 결론은 뭐야? 0,7과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말이네.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y는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끼리 뺀 거 1분의 y끼리 빼면 빼기 4. 그 다음에 x, 얘가 기울기잖아? 우리는 y절편이 바로 주어졌지? x가 0일 때가 y절편이잖아. x가 0일 때 y절편. 그냥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되네. 맞지? 그러면 y는 빼기 4x 더하기 7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결국 선생님은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다. 기울기와 절편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 그 표현 잘 기억을 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